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공부를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시험은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죽어라 오랜 시간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로 그 차이는 몰입에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몰입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몰입 덕분에 삶이 바뀐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황롱문 명예교수입니다. 공대 교수가 왜 몰입에 빠졌을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황롱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정년은 하신 거죠? 네네네. 올 2월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명예교수시네요. 네네네. 여전히 호칭은 교수님이시네. 네. 예. 원래 그 재료공학과 교수 하셨죠? 공대 재료공학과. 네네. 재료공학부라고 그럽니다. 아, 근데 이쪽에도 워낙 업적도 많으시고 유명하신데 몰입으로 다 업적을 낸 더 거죠. 유명한 것은 이제 몰입의 대가. 저는 교수님 책 다 사서 보고 예, 고맙습니다. 몇 권을 쓰셨죠? 몰입하고 또 다른 책까지 해서. 그러니까 몰입 관련해서 5권을 쓴 것 같아요. 그럼 관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몰입이란 책이 있고요. 그러니까 몰입 첫 번째 이제 책은 제 경험을 주로 쓴 겁니다. 제 경험을.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책을 쓰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 얘기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이제 하고. 그게 2007년인가? 네, 그렇죠? 2007년 말에 이제 나왔는데 그게 좋은 반응을 받았어요. 그게 한 거의 50만 부 팔린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때는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제 생각을 많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몰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막 이렇게 원리 막 이런 거를 제 생각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문가가 아니신데 뇌과학자나 뭐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시비 걸지 않던가요? 뭐 다른 데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 앞에서 얘기한 분은 없어요. 그래요? 근데 다 맞았나 보죠.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입도를 올리려는 노력을 계속 하면은 처음에는 뭐 아무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잡념만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이제 이튿날 좀 나아지고 3일째가 되면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그런 거 이론화를 해도 될 수준이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 연구하는 사람들은 리프로듀서블 하다고 그래요. 재현된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 결과가 재현이 되면은 우리가 체계화를 할 수가 있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재현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왜 제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임팩트가 큰 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목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몰입 상태에서 그래서 임팩트가 큰 연구로 찾은 거가 재료 분야의 난제들에 도전을 한 거고요. 어려운 문제들. 네네. 뭐 50년, 70년 해결 안 된 난제에 도전을 한 거고 이제 그것들을 몰입으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임팩트가 큰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몰입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거. 이게 몰입 그 자체. 네네.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크겠더라고요. 그때 주제를 잘 잡으셨네. 네. 그리고 왜 이 몰입 상태에서는 그렇게 기적과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이제 그런 거를 밝히면 임팩트가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쪽 분야 이제가 아니거든요. 제 전공이 아니시죠.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경험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험 결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팩트니까. 근데 거기서 제 경험만 가지고는 안 돼.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뇌과학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뇌과학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몰입을 위한 뇌과학을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네, 몰입을 위한 뇌과학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는 거기에 포커싱을 둬서 이 몰입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뇌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느냐. 그걸 이제 그래서 원리를 알면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몰입의 관점에서 이제 뇌과학을 다 본 거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책을 쓰셨고. 네네네. 나머지 세 권은 뭐에 관해 쓰셨어요? 그 제 몰입에 누가 관심이 많냐면 수험생들이 관심이 많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에 적용하는 몰입. 그게 공부의 힘인가요? 공부하는 힘. 예. 공부하는 힘. 예. 그렇게 쓰시고. 예, 그 책이 나왔고요. 이제 저한테 또 연락이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독자로부터 자기가 영어에 몰입을 해서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몰입을 적용하면 좋으냐 이런 메일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말하는 거는 생각에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간화선을 하는 스님들이 이제 참선을 하는 것 같은. 간화선이죠. 네네. 화두를 바라보는 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화두 하나만 생각하면은 삼매 상태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몰입인데. 독서 삼매경 할 때 그 삼매 상태. 네. 거기에 뭔가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영어 몰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어에 어떻게 몰입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힘의 부록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소개를 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부록에 있어서 그게 빛을 발하지를 못한다. 그거를 단독 책으로 내자.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몰입 영어라는 네 번째가 그렇고. 네, 그거는 이제 평소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 이제 포스닥을 가보니까 거기 다 대여섯 살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뭐 걔들보다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 구조는 알지만 걔들은 쉬운 단어, 쉬운 문장을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어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린애보다 못한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뇌과학에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거는 자동 기억이에요. 절차 기억, 안목 기억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기억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하는 건데 말하는 것도 그런 기억이거든요.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건 이런 자동 기억을 테스트 못하고요. 절차 기억을 테스트 못하고 의식할 수 있는 기억을 테스트를 해요. 그걸 외형 기억이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외형 기억. 자동 기억으로 시험 보면 좋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알았죠. 우리가 시험 위주의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구나. 그렇죠. 분야가. 그렇죠. 외형 기억 그게 뇌 부위가 달라요. 저장하는 부위가. 그러니까 외형 기억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어학은 안목 기억, 자동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다 영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제 미국인을 만나면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이렇구나라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달하자, 그거를 알리자 해서 이제 몰입 영어는 그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썼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책은 이제 사람들이 실천에 자꾸 어려움을 있는 것 같아요. 실천.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의도적인 몰입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몰입의 원리를 제가 이제 파악을 했죠. 그 뇌과학을 보고 이 몰입의 원리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는 예고 학생이 저한테 몰입을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의도적인 몰입 이론을 했더니 얘가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그래서 서울대 음대를 지금 들어왔어요. 그 책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프로 골퍼가 자기가 골프에 몰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그 의도적인 몰입 이론을 했더니 또 이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해서 지금은 이분이 코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공부, 이렇게 문제 해결, 이런 쪽에 이제 그 성공 사례들, 그러니까 의도적인 몰입을 적용해서 이렇게 잘 된다. 근데 그래서 그게 슬로우 싱킹. 이야, 그 몰입 하나 가지고 정말 많이 뽑아 먹으셨네.
처음에는 경험을 쓰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관한 본인의 생각, 네. 공부한 결과를 네. 가지고 네. 쓰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 그다음에 저 공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까지. 네네. 그러니까 정말 완성본이네. 5개 다 네. 써야 될 책들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 네. 그 이제 연구를 하면은 저희가 뭘 중시 여기냐면 어떤 분야건 세계에서 이렇게 제일 앞서는 걸 되게 중시 여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분야에서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깊이 파는 거가 옆으로 하는 것보다. 근데 저는 이 몰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현상이. 뭐 제 인생이 바뀌었고 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그냥 그걸 계속 판 거예요. 그냥 거기서 파고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만들었으면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론을 만들었을 때 검증이 안 될 때는 가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설을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예, 몰입을 도와달라는 분들한테 적용을 하니까 적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확신을 가져주셨구나. 네. 그러면 그 처음에 네네. 그 이제 몰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몰입에 그 관심 갖게 된 게 네. 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들보다 철이 좀 들었다고 생각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찍 자고 다음날 후회하고. 예. 계속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후회 오늘 망쳤구나. 오늘 최선을 다해도 내가 부족한데 오늘 또 하루를 내가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반성도 하고 이제 후회를 계속 하다가 이제 후회라는 거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굉장히 쓰라리더라고요. 후회 감정이 제일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 후회가 이제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후회라는 거가 돌이킬 수가 없죠. 네,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후회라는 거가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거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면 아직 망치지 않은 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러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것도 내일 않고. 예.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못된 하루는 다음 날이 있고 잘못 보낸 하루, 잘못 보낸 1년에는 다음 해가 있는데 잘못 보낸 인생에는 다음 인생이 없다라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사실을. 그렇죠.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후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데 이제까지 내가 1년을 잘못 보내도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그렇죠. 근데 내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내 인생을 잘못 보낸 거야. 그럼 저 세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다음 인생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한다는 그거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철이 다 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이제 삶의 화두가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가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그 답을 알려주기를 정말 바랬어요. 제가 종교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너무나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간절하게 답을 원하니까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자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절대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면 제발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나서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그걸 말해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랬어요.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저한테는 중요했는데, 그거를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한 거가 제가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전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취직을 하고 가족을 이제 한국에 두고 제 처가 박사과정을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둘째를 또 아기치 않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가게 됐어요. 그 상황이. 그럼 그게 미국인가요? 네네. 미국 국립표준 기술원 그러니까 NIS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표준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표준과학연구원 똑같은 미국의 그걸 모델로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했다가 처음에는 제가 연구원으로 살면 후회한다고 생각하고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뭘로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을. 그러니까 제가 연구원으로 살면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거가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 없이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연구원으로 살면 내가 후회를 한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심각했죠. 제가 재료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도 내가 포기를 해야 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도 내가 포기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저는 후회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직업도 이렇게 내가 다른 직업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직업도 다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구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건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다. 무엇을 하건. 네네. 중요한 거는 how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 거는 후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왓이 아니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얻고 나서 저는 너무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다녀도 되네. 이제. 네네. 이제 제가 다녀도 되고 제가 왜냐면 처자식을 가진 가장인데. 그거를 이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인 책임도 못 지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심란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란했었는데 답을 명확하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내 삶을 그러면 불태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연구원인데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불태우는 거냐.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그 석학들이 많아요. 그 NIST에. 예, 그 금속 분야에 아주 전설 같은 아주 유명한 분도 세계 1인자죠. 그런 분도 거기 계시고, 세라믹 분야에도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굉장히 세계적인 이제 그 석학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분들의 연구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띵커야. 그러니까 실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철학자 같아. 이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보내는 우리는 거예요. 주로 뭘로 하나요? 실험하고 그런 거 하나요? 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보통은 이제 실험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 않고. 그렇죠.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육과도 관련돼 있고. 몸으로 때우는 거. 네. 그 머리 쓰는 걸 싫어하고 이제 저도 이제 근데 그게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카이스트 다닐 때, 대학원 때요. 대학은 서울대학 공대에 나오셨고. 그러니까 대학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은 카이스트, 석박사는 카이스트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문제 해결을 많이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석사가? 네, 석사인데 박사 선배들 해결 못한 것도 해결해주고 하면 지도 교수님이 깜짝 놀라고 선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문제 해결을 많이 했어요. 하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그게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놀랐어요. 제가 왜 이제 그런지.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제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정말 몰랐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이랬어요. 이럴 정도로 놀랐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시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파악을 하면 이제 100점을 맞아요. 그렇죠. 노트를 보고하고 책을 보고하면 이제 달달 외우고 만점을 맞잖아요. 연구는 책을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노트 다 보고하고 여기 없으면 도서관에 있는 거 다 찾아보고 우리나라 도서관에 없으면 미국 외국의 도서관에 다 이렇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구글로 다 찾고 그러니까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보고해라. 아하.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어디에도 없다. 답이. 그걸 해결하라는 게 연구예요. 시험은 보고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거하고 그 보고 안 연구를 잘하는 이 능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수님은 둘 다 잘한 거예요? 시험도 잘 봐서 서울대 갔고 이제 대학원에 가보니까 연구도 잘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동료들에 비해서는 그 시험은 잘 못 보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연구를 하면서 연구가 더 강하구나. 예, 연구가 훨씬 쉬운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답을 안 봤어요. 아, 좀 바로 보는데. 네, 그 답을 안 보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답을 안 봤냐면 뭐 처음에는 뭐 봤지만 점점점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진 거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풀면 내가 문제한테 이기는 거예요. 그거 좀 독한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재밌죠.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게임 같은 거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안 풀리면 뭐 며칠, 심지어는 몇 주일 이렇게 이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도 안 나가고 하나 붙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다 풀리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이거가 이 공부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저의 모든 강연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연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게 연구구나. 예, 연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연구랑 그러니까 내가 답을 안 보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인 거죠. 그거를 풀었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아마 수백 문제를 그렇게 풀었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생각에는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사회에 나가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닥치잖아요. 그럼 항상 문제에 부딪히죠. 문제 부딪히잖아요. 그건 답이 없잖아요. 근데 해설을 보고픈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답이 없으니까 약해요. 답 없는 걸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전부 답 없이 풀어봐서 거기에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상관관계를 계속 했더니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다 연구를 잘한다. 그리고는 제가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이제 잊어버리고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는 두각을 못 나타냈어요, 제가. 그때는 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구할 때는 지도 교수님은 생각하라 하고 그렇게 도전할 문제를 계속 줬어요. 카이스트에 있을 때는. 네네. 근데 이제 연구소에 가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랬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때만 해도. 내가 내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한때 날렸다. 네. 이유는 몰랐고. 네. 내가 왕년에 내가 전성기가 있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걸 그리워했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날렸다. 이제 그런 가슴 속에 그냥 나도 왕년에 이랬다. 이제 이러고 다시는 그 상태가 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박사부 과정 가서 미국 가서 다시 하셨구나. 네. 그러다가 그 박사부 과정에서 이제 내 삶을 쫙 돌아다보고 여기 석학들이 생각하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는 건 자신이 있는데. 옛날에 또 했었는데. 네. 그리고 내가 대학원 때 그렇게 날렸는데 그때 맞아. 그거 자나깨나 그때 생각을 했어. 이제 이렇게 뭐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연구소에서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성과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뭐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쫙 맞춰졌구나. 퍼즐이. 예. 그래서 내 삶을 불태운다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는 거다.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대학원보다 더 한 거죠. 의도적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요. 의도적으로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그전에 그냥 우연히 했는데 예전에는 맘 먹고 하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생각을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어떤 영혼이 들어있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이가 아니고. 예, 지도 교수님이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포닥에 딱 와서는 마음을 먹고 진짜 마음을 먹고 내가 의식이 있는 한 어쨌든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그 어떤 상태가 되냐면 딱 의식의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 예. 아무도 없이 딱 그 문제랑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되니까 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평소에 내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슈퍼맨이 된 거죠. 그리고 기분도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 야, 그거가 우리 수험생도 복음인데 복음. 수험생이나 수험생 부모님들한테는. 그리고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까? 네네. 풀어야 될 문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풀리면서 막 기분도 좋고 이렇게 네네. 되면 네네. 와, 정말 오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네네. 네. 정말 듣고 싶습니다. 정말 몰입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그걸 몰입을 활용할 수 있는지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몰입을 통해 행복과 자아 실현을 이루고 있는 몰입 전문가 황롱문 전 서울대 교수였습니다.